주방 설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부장하고 키 큰 장이 만나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이런 데들은 어떤 걸 쓰냐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고 앞으로 당겨가지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삼촌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 수납 공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중요하잖아요. 수납 공간이 상황별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납을 하려고 하면 그냥 선반으로 만든 그런 공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서랍재라든지 어떤 기물들을 써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할 건지, 그렇게 좀 많이 나뉘어지거든. 여기 이제 개수대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개수대는 다 문으로 만들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서랍으로 만든 거야. 이제 이러면 뭐가 장점이냐면, 문을 만들게 되면 뒤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가 쉽진 않잖아. 그래서 서랍이라는 것 자체가 수납은 일반 선반보다는 조금 적어질 수는 있지만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거든. 대신에 단점은 이제 금액이 좀 올라가겠지. 부속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서랍을 만들면 지금 이렇게 땄거든. 이렇게 딴 이유가 뒤에 배관이 있단 말이야, 배관. 그래서 그런 배관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가지고도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들어. 그래서 2단 서랍으로 해가지고 큰 냄비 같은 것들, 안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막 쟁겨놔도 나중에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일반 문으로 많이 만들거든. 이런 문들은 그냥 이렇게 안쪽에 열면은 안쪽에 이제 공간이 있어. 뒤쪽에 있는 거 물건이 빼기가 쉽지가 않지. 근데 두 개의 장단점이 있어. 얘는 이제 저렴한 대신에 나중에 어떤 뭐 누수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고칠 수가 있거든. 문만 열면 되니까.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서랍을 다 빼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 근데 사실 그런 누수들이 쉽게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뭐 그건 상황별로 본인이 잘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인덕션 아래는 항상 서랍으로 한단 말이야, 서랍으로. 근데 얘는 이제 후드 일체형이기 때문에 속에 이너 서랍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못해. 닫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단 서랍으로 하는 건데, 이럴 때도 이제 서랍 쪽에 항상 수조함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도 안쪽에다 디바이딩 넣고 수납할 수 있는 수조함을 만들면 돼. 그리고 하단에다가는 이렇게 좀 높은 냄비나 그릇 같은 것들 수납을 하면 되는 거고, 아래쪽에 서랍을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그 옆에는 이제 조리 공간이니까 양념망장이 있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비싼 거야. 그래서 대보면 알루미늄이거든, 알루미늄? 얘가 이제 좀 비싸. 근데 되게 튼튼해. 부른 건데. 그래서 이렇게 3단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꺼내놓으면 좋다는 거야. 무거운 걸 좀 많이 넣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박스 형식으로 서랍을 만들면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고급 인출 망장보다 조금 저렴한 건데, 이제 이런 식도 있어. 이런 것도 어쨌거나 이것도 철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추가는 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 얘도 이제 앞뒤로 이런 뭐 양념하고 뭐 나머지 수납할 것들 이렇게 수납을 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아일랜드 후면에 있는 보조 주방이야. 모든 집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에 여기에 맞게끔 하면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 보조 주방 쪽에 개수대가 하나가 있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뭐 냄새나는 뭐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것들 여기서 씻으면 되고, 이제 가전들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매립을 하고 레일로, 이렇게 인출 레일로 해서 원래 올라가 있는 게 편하긴 해. 왜냐면 얘가 바쁠 때 허리를 숙여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 좋진 않은 건데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하부장 쪽으로 많이 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전 소목장이 가면 되고, 근데 얘를 만약에 거실 쪽에서 바라봤을 때 후면 쪽에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 좀 지저분해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얘를 활용할 수가 있어. 이렇게 저쪽도 나오게 되면 이게 하나의 벽이 되니까 훨씬 더 깔끔하겠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감춰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조금 저렴한 거,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단점은 안 들어가. 이렇게 주방을 또 가리고 싶을 때 이런 부속을 써도 돼.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안 보이고 싶다 그러면 얘를 다시 이렇게 닫아주면 되지. 그래서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뭐 넓은 평수에서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작은 평수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 이제 여기도 이제 아일랜드가 있잖아. 그럼 후면에 이제 가전 소물장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냉장고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뭐가 있겠어?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고 앞으로 당겨가지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밥이 막 될 때 수증기가 올라가잖아. 이런 도어 재질이 좀 좋은 걸 써야 돼. 그래서 너무 싸구려 쓰게 되면 여기 본딩 자체가 되게 약해가지고 이쪽으로 금방 습기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얘가 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밥솥 자체가 사이즈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큰 게 있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이 높이를 만약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열었을 때 걸려,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몇 인용짜리 밥솥인지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높이 재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지. 2단 이너 서랍이야. 여기 쿡탑이 있잖아. 이게 이제 삼성 거거든. 삼성 거 밑에는 이제 후드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모다가 있어가지고 이너 서랍을 하나 못 넣잖아. 이런 데는 이제 이너 서랍을 하나 넣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 넣고 여기 이제 속서랍, 이너 서랍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데다가 낮은 접시라든지 수저함 같은 거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넣으면 되고, 나머지 밑에는 조금 더 낮은 그릇이나 냄비, 밑에는 큰 냄비들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 2단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서랍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3단 서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여기는 플랩장으로 한 건데, 이런 플랩장도 문으로 돼 있는 것보다 넓이가 크니까 커 보이잖아, 길어 보이잖아. 이런 데도 그냥 이렇게 뭐 리프트업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키 큰 아이들이나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게 손이 안 닿잖아, 올라가면은. 그럴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돼. 뭐 활용도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금액은 좀 비싼데, 이런 플랩장을 꼭 하고 싶은데 설치했을 때 내가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런 부속들을 좀 써주면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전소물장인데, 이 위에는 뭐 전자레인지 올라가면 되고, 여기는 밥솥. 그래서 인출식 레일 형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나머지 공간도 똑같이 이렇게 선반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만약에 이런 데다가 선반보다는 먹을거리들, 이런 것들 많이 넣는다. 그럴 때 이렇게 서랍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돼. 텐덤 서랍인데 뒤에 있는 거 꺼내기가 쉬우니까. 왜냐면 이제 과자나 아니면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해 놓고 뒤에 있는 거 빼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다. 아일랜드 앞쪽에는 이제 홈바야. 홈바를 여기도 문으로 처리한 거야. 그래서 얘를 열고 홈바가 되는 거야. 밀레 커피 머신. 좋지. 비싸.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수납을 선반으로 해도 되지만, 선반으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 뒤에 있는 거 꺼내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인출식 레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다라는 거야. 편하고, 또 요 밑에 남는 공간들은 낮은 걸로 해서 뭐 이쪽에 이제 간단하게 좀 부피가 안 나가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냅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종이 호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나머지들은 이쪽들은 뭐 이제 낮은 간식거리들이나 아니면 커피 같은 것들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고, 밑에는 커피잔이라든지 뭐 냄비 이런 것들도 수납할 수 있으니까 서랍을 활용하면 이런 부분들은 좋다. 그리고 이제 안 쓴다 그러면 이렇게 닫아 붙이면 돼.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 와인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문으로 만들어 놓고 문을 숨겨주고 와인 마실 때 행위들을 하면 되고, 이제 와인 옆쪽에 아까 얘기했잖아, 선반이나 문보다는 이렇게 서랍재로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쓸 때 다시 이렇게 닫아 놓으면 좀 깔끔해진다. 벌써 이제 선 정리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거야. 하지만 금액은 좀 나간다. 여기도 이제 또 홈바야. 홈바를 이렇게 이제 커피 머신 있고 뭐 어떤 가전기기들이 있겠지. 하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랍으로 꾸민 거야. 그래서 안쪽에다 디바이딩 해가지고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칸막이를 좀 해주고, 특이하게 이제 서스 상판으로 한 건데, 요거 할 때는 이제 보통 바이브레이션 형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이제 종류가 일반 뭐 미러하고 헤어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손을 댔을 때 이 손에 유분기가 있잖아. 근데 얘는 벌써 유분기가 안 나와.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션이 때 이런 거 감추는데 조금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이런 상판은 바이브레이션 쪽으로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안 쓸 때는 마찬가지로 좀 깔끔하잖아. 주방 쪽에도 아니면 거실 쪽에도 수납을 할 때 이런 장식장을 좀 많이 하거든. 이게 이제 유리로 표현을 해가지고 안쪽에 어떤 좀 뽐내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납장, 유리 수납장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조금 고급스럽게 한다고 하면은 이 힌지가 없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되게 깔끔하지. 근데 사실은 이게 뒤쪽에 에어 힌지라고 해서 위하고 아래쪽에 힌지 2개가 박혀 있어. 근데 이게 숨어 있거든, 히든으로. 근데 이 무게 자체가 되게 무거워, 일반 도어보다, 유리가. 그래서 이 무거운 걸 저 2개로 하중을 지탱하다 보니까 되게 튼튼한 거여야지만 되거든. 그래서 비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잘 해야지만 저런 부속을 썼을 때 좀 발휘가 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면은 경첩이 보이지. 이건 좀 저렴해. 삼촌은 사실 이런 장 만들 때 저런 에어신지보다는 얘를 좀 많이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피규어라든지 예쁜 술병들이 이런 게 막 진열이 돼 있다 그러면 사실 이 경첩에 눈이 잘 안 가. 안에 장식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눈이 많이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로는 사실 이게 더 맞는 것 같긴 해.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접 조명만 잘 쓰면 돼. 이거는 이제 헤펠레 조명인데 얘가 조금 비싼데 장점은 뭐냐면 이 걸리는 게 없어. 면스라하고 간접 조명의 그 PC판 자체가 거의 1대1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깔끔해. 완전 매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거 저렇게 보면은 바로 앞에서 빛이 나오다 보니까 눈뽕이 좀 있으면 삼촌은 되게 눈이 아프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비싼데 좀 저렴한 게 뭐가 있냐면, 코쿠스 제품인가 뭐 그게 있는데, 걔네 거는 여기서 45도가 꺾여져. 정면이나 측면에서 봐도 눈으로 직접 빛이 오지가 않거든.
근데 걔는 단점이 뭐냐면 날개가 있어. 이렇게 날개가 디귿자로 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날개가 이 속장하고 궁합이 안 맞으면 금방 확 티가 나. 그래서 항상 걔는 그 색깔에 맞게끔 이 속장도 조금 색을 매칭시켜가지고 해주면 어쨌거나 이런 간접도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하면 된다. 냉장고장에 쭉 가다가 여기 남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300, 400, 500 뭐 이런 식으로 크기가 정해져 있어. 크기가 딱 맞았다. 그랬을 땐 이런 식으로 인출식 팬트리 하나 넣어주면은 옆에서 꺼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편하겠지. 그리고 이제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팬트리 하나 넣어주면 좋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뒤쪽에 선반 있는 거 못하니까 나오잖아. 이 크기 자체가 좀 좁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앞면에 수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얘가 두 개가 합쳐져 버리면 뒤쪽 공간까지 충분히 나오거든. 그래서 기물들 자체를 좀 이런 걸 좀 활용을 하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 것 같아. 주방에서 구성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다 선반으로 하지 말고 조금 금액은 나가지만 얘도 이렇게 철물을 써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는 아까 거보다 더 넓어. 얘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뭐냐면 수야 세, 철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견고하거든? 이게 아마 제일 비쌀 거야, 이게. 얘는 앞, 뒤가 길이가 되게 깊어. 그래서 한 번에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어. 발전된 건데, 아까 하나씩 다 있었잖아.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 만약에 공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겠지? 그리고 하단은 똑같은 이제 서랍 형식으로. 공간 활용도가 되게 좋다. 좀 비싸. 금액적인 여유가 좀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만들어도 좋아. 이렇게 열었을 때 나머지는 선반으로 하고 여기 이제 박스 형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단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선반 있을 때는 뒤쪽에 있는 거 아까 계속 꺼내기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선반들이 뭐 한 개 정도 있으면 되게 편해. 식자재들을 많이 넣으시거든. 이 정리를 한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 꺼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아이들도 쓰기가 되게 편해. 이쪽은 지금 히든도어처럼 도어가 된대. 여기 일반 문이에요, 일반 문.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 도어인데 어느 때 쓰이냐면 주방 후면 쪽에 어떤 발코니라든지 세탁실 아니면 창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니면 보조 주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도어 처리를 하거든. 아무래도 이제 이건 현장에서 가공을 한 거고 얘는 공장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페인트라고 하더라도 이색은 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멀리서 보면 거의 비슷해. 근데 단점은 뭐냐면 어떤 틀이 하나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문이기 때문에 문틀이라고 보면 돼. 선 처리가 이 가구하고 만났을 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열고 나가면 되는 거야. 형식으로 풀려고 하면 도장하고 필름밖에 없거든. 그런데 얘는 도장이고 필름은 저쪽에 있어. 일반 가구도 와요, 가구도. 그래서 이제 경첩이 있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내구성은 좀 약해. 아까 그 문보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선 처리하기가 되게 좋아. 왜냐면 같은 재질로 가다가 여기도 같은 재질이야. 이건 지금 필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계획을 할 때 이 필름이 나오는 가구재를 써야 돼. 그게 어디 거냐면 레놀리 필름을 쓰면 되거든. 원래 그 필름 자체가 이 가구도어에 쓰는 그 필름 자재야. 필름 중에 가구도어도 있고 거기에 맞는 이 필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구도어가 쭉 가다가 만약에 벽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를 필름으로 감싸게 되면 똑같은 가구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주방 설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부장하고 키 큰 장이 만나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이런 데들은 어떤 걸 쓰냐면은 인출장이라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선반으로 해버리고 뒤쪽에 있는 거 꺼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레일 하나 달아가지고 그냥 목대로 만든 거야. 그러면 이제 크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팁이 될 수 있지. 코너 형식으로 키 큰 장끼리 만나는 공간이 있거든. 이런 공간도 사실 뒤쪽에 보면 저 깊숙이 있어가지고 사실 죽은 공간이야. 저기에 어떤 물건이 들어갔다. 절대 못 꺼내. 여기 있는 거 다 꺼내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거는 사실 개미죠?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땅콩 선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 비싼데 예상외로 많이 못 넣어. 이런 것들도 철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